2017년 12월 7일 최승호 씨가 MBC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때부터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취임 당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모든 불이익을 다 감당하면서 나머지 구성원들을 대신해 희생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PD저널과 인터뷰할 때는 이른바 청산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재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고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산 과정이 신속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경영진은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입니다. 파업을 전후해 피고인 최승호, 박성재는 2017년 8월 말 제1노조 출정식에 참석해 김장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물러나게 하고 MBC를 재건하기 위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자 라는 취지로 파업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고 SNS에 파업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정영일, 한정우는 2017년 8월 16일 사측의 언론노조 차별 대우를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승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기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존 경영진 체제에서 사측에 순응하여 왔다고 판단한 제3노조 소속 기자와 비노조원 취재기자를 취재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승호 사장은 2017년 12월 8일 파업에 불참하면서 보도국 업무를 수행해온 비노조원인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취재센터 내 보직부장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등 간부들을 일괄하여 면보직하고 새로운 보직부장을 모두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소속 취재기자들로만 임명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에는 평기자 인사가 났는데 피고인 정영일, 한정우, 박성재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보도본부 산하 보도국 취재센터 소속 취재기자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 언론노조 소속 취재기자로만 구성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무려 2년 3개월 동안의 인사 과정에서 취재센터 내 보직부장 이상 간부와 취재기자를 모두 2017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소속 취재기자들로만 인사 발령하고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제3노조 소속 기자와 비노조원인 취재기자에게는 부서 배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취재센터 내 사회부, 기상팀 등에 발령하고 연합뉴스 검색이나 날씨 단신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취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센터 외 부서, 특히 뉴스 데이터팀, 뉴스 아카이브팀, 뉴스 영상관리팀, 생방송 뉴스팀에 배치해 영상 편집 업무나 뉴스 영상의 색인 작업, 인터뷰 스크립트 작업, 중계차 연결 업무 등 기존의 취재기자가 아닌 카메라 기자나 파견직, 계약직, 중계 PD 등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MBC 보도국의 취재센터 내 취재기자의 노조별 비율은 최승호 사장이 오기 전인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제1노조원 66명, 제3노조원 24명, 비노조원 37명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105명 모두 언론노조원으로 구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간 중에 취재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제3노조 소속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들도 형식적으로만 취재센터에 발령됐을 뿐 실질적으로 취재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언론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에게만 취재센터 내 보직부장으로 임명하거나 취재 업무를 부여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주고 제3노조 소속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는 취재 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취재기자가 하지 않던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MBC 소속 근로자들이 제3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각각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으로써 2017년 7월 904명이었던 제1노조원은 2018년 12월에는 1240명까지 증가하게 되었고 2017년 7월에 100명이었던 제3노조원은 2019년 4월 30명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함과 동시에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도국 취재센터 내에 3노조원이 0명으로 수렴했던 사실에 주목합니다. 바로 부당 노동행위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부역행위에 대한 처벌이 정당했는가도 따져봤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제3노조가 제1노조와 비교할 때 전임 경영진 즉 사용자 측과 보다 협조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제1노조의 파업에 반대하는 제3노조의 입장 및 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취재기자 본연의 업무로 다수의 기자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보도본분의 핵심 업무로 판단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최승호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다음날 보도국의 보직부장을 전원 교체하고 나흘 뒤인 12월 12일에 보도국 기자들을 보도본부로 일괄 발령한 다음 보도국 취재센터 기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등 이 사건의 인사발령이 진행된 1년의 경위 또한 취재센터 취재 업무의 중요성을 방증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본부 소속 전체 기자의 수와 변화된 보도 환경과 기술 등으로 취재부서와 비취재부서 사이에 순환 근무 필요성이 생겼고 기자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른 선호부서의 차이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7년 12월 이후 비취재부서에 소속된 기관이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기준 및 인사발령이 제3노조의 단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인사발령은 기존의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최승호, 정영일, 한정우는 보직부장을 선임하였고 보직부장들은 자신의 부서에서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는 기자들을 추천하면 그에 대해 보직부장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진행했는데 피고인들은 전임 경영진에서 보직부장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의 경우 불공정 방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서 보직부장을 전원 언론노조원으로 변경하였고 선임된 보직부장들도 대체로 같은 인식 하에 파업에 참여하여 전임 경영진의 보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언론 노조원들을 소속 부원으로 추천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당시 사회 일부장에 선임된 성모 씨는 외면받던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다들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언론 기사나 제3노조의 성명, 방송진흥회 일부 이사들의 발언들을 통해 이와 같은 인력 구성에 비판적인 의견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3노조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제3노조 조합원들 가운데는 전임 경영진 보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제1노조의 파업에 불참한 동기나 이유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임 경영진이 불공정 보도를 문제 삼았음에도 전임 경영진 때 취재센터에서 일했던 제1노조원 상당수는 2017년 12월 이후에도 취재센터에 잔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인사발령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1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제3노조원 등에 대해 곧바로 취재기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봐서 이를 근거로 인사발령을 실시한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기자들이 소속된 노조나 파업 참여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채용된 경력직 기자 등이 취재센터에 배치되었다고 보더라도 정식의 채용 절차를 거쳐 취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 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기존의 업무에서 즉시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제3노조 입장에서 보면 자칫 다수 노조인 언론 노조원들 사이의 인화만을 중시해서 소수 노동조합과의 융화를 방기하는 조치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호 하박 구조와 함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는 조직 내 특수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 당사자들을 일률적으로 선호부서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인사조치는 일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MBC 인사 규정에는 인사 발령의 원칙으로 적재적소, 기회균 등 욕구 충족, 능력 위주 등을 들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인사 규정과 단체 협약을 준수하여 이 사건 인사 발령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한정우도 검찰에서 인사평가 결과는 사실상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인사 지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갑자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여 집에서 하루 이틀 기다리다 사흘째 되는 날 누가 회사 8층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전화나 컴퓨터도 없이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최승호 등은 과거에 있었던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의 침해,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된 배경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 이사회에서 MBC 정상화위원회 신설과 운영규정 제정을 의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공정 방송 행태 등에 관한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사발령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제3노조원 등을 취재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인사발령을 한 다음 정상화위원회에서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승호는 사장 취임 무렵 전임 경영진 하에서의 불공정 방송의 잔재를 신속히 청산해야 한다. 뉴스부터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상화위원회 활동과 결부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언론사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검찰에서는 청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일환으로 정상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